지금부터 이상률에서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편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항일변수 X의 기대값은 결국은 시그마 그 XI PI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 VX는 어떻게 됐었죠? 항일변수 X의 그 분산은 바로 편차 제곱의 편차에서 평균을 뺀 이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 바로 이 VX였었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시그마 결국 xi-m을 제곱한 거에서 pi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변형된 공식이 바로 이거였었죠. 이 x 별량 x의 제곱의 기대값에서 우리는 이 기대값의 평균을 빼준 게 됐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은 시그마 xi의 제곱 pi가 됐겠죠. 여기는 시그마 xi pi의 이 가로의 제곱을 이렇게 빼준 거였었죠. 그리고 우리가 x의 그 편차는 바로 루트 vx를 우리가 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상률 변수의 그 평균과 분산과 편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 어떤 그 새로운 확률 변수 ax 플러스 b라는 이러한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이것의 기대값과 분산과 편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의 그 기대값은 바로 이하고 ax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까? 시그마로 표현하면 결국 i가 1에서부터 n까지요. axi 플러스 b에다가 그 확률 p를 이렇게 곱해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a하고 xi pi가 되고요. 플러스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b pi 이렇게 되겠죠. 각각 이 시그마를 치워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a가 앞으로 나와서요. a 시그마 i가 1에서 n까지 xi pi가 되고요. 이쪽은 b가 밖으로 나가고요. i가 1에서 n까지 pi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대값이 되는 거죠. AEX가 되고요. 이 확률은 다 합은 1이니까 결국은 b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AX 플러스 B에 대한 기대값은 각각의 우리가 일단 기대값을 쳐주고요. 이렇게 기대값을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A가 곱해지면 그 앞에 A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 기대값에서는요. 그리고 이 상수에 대한 기대값은 B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10점, 20점, 30점을 맞았습니다. 이것의 우리가 평균은 얼마겠습니까? 기대값은 20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2배 해주면 이 식을 곱해주면 20, 40, 6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의 평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평균은 앞에 있는 2에다가 20을 곱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뭐 3배 해준다면 뭐 30, 60, 90이 되니까요. 이때의 평균은 3 곱하기 20이 되겠죠. 그만큼 모든 별량에다가 별량을 A배씩 해주면 결국은 평균은 A배만큼 커지는 거죠. 그런데 각각이 10, 20, 30인데 여기다 그 2식을 더해줬습니다. 12하고 22, 32 했다고 했을 때 이때 우리는 이 평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평균 20에다가 22가 이렇게 더해지는 2가 더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더해주면 된다. 그 원래의 평균에다가 이만큼 더해주면 결국은 이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값을 계산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이 기대값을 취해주고요. A만큼 곱해줬으면 그게 A만큼 평균에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B는 B의 평균은 결국은 B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B만큼 더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분산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VX라는 거 AX 플러스 B죠. 이것의 그 분산은 결국 기대값이 되겠죠. 어떤 기대값입니까? 결국 AX 플러스 B에서 그 평균을 빼주는 거죠. 그 AM 플러스 B를 이렇게 평균을 빼준 것은 이것의 그 제곱이 되겠죠. 편차 제곱의 우리가 평균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빼주는데 이건 AX 플러스 B 빼기 AM 빼기 B 이것을 제곱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B가 없어져서
a로 가로 묶으면 x-m이 되는데 이게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기대값 공식에서 이만큼 곱해주니까 앞에 나가서 곱해줄 수 있겠죠. x-m에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vx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제곱에 vx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ax 플러스 b는 각각을 우리가 v를 걸어주면 vb가 되고요. 이때 이 a가 곱해진 것은 앞으로 나가서 a 제곱이 곱해진다. 이 분산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때 b의 이 분산은 0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 곱해졌지 않습니까? 20 곱해주면 이게 20, 40, 60이 되는데 이 평균에서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여기 평균에 마이너스 10이고 플러스 10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흩어져 있는 정도가 이렇게 엄청 커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렇지만 이렇게 20 더해진 경우에 이 편차는 결국은 똑같이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에 20 더해진 거에 대해서는 분산의 하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큼 흩어져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b만큼 더해준 것은 분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a만큼 곱해주면 a 제곱만큼이 곱해진다는 사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편차 ax 플러스 b의 표준편차는 결국은 이 루트 v ax 플러스 b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a 제곱의 vx가 되는 거니까요. 절대값 a가 밖으로 나가면 절대값 a로 밖으로 나가겠죠. 이게 vx 이렇게 된다. 그래서 a만큼 곱해줬을 때 이 편차 표준편차는 절대값 a라는 사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주더라도 결국 표준편차는 이만큼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니까 이만큼 표준편차가 커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공부했는데요. 이 기대값의 경우에는 가까이 기대값을 해주고 a만큼 곱해주면 앞에 곱해지고요. b만큼 더해주면 b만큼 더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분산의 경우에는 더해준 거에는 전혀 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포도에는 평균을 중심으로 한 3포도에는 영향을 안 주고요. 대신 a만 곱해주면 a 제곱만큼 곱해지게 되고요. 이 표준편차의 경우는 절대값 a가 곱해진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